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 공공인턴 지금 채용박람회 사전에 우리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이 마련한 목적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공인턴 이후에 취업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의미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코로나 시대 이후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연말 연시를 맞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도 안 가고 있고요. 심지어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방문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어디 이동도 못하고 심지어 아무거나 터치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러한 일상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예방하는 예방수칙이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회의,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도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회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심지어 물건을 구매할 때마저도 사실 그냥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구매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오프라인 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온라인 지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화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만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보고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코로나 예방수칙에 의해서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의를 온라인에서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 인턴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활발화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코로나 시대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이 시대적 변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 한 가지를 뽑으라면 당연히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5G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결고리, 기술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과도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한 것 뿐이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큰 배경은 기술적으로 이미 배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실시간에 될 수 있었겠죠. 말 그대로 통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웹이나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회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 그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트리거로 작용했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우리 인간들, 기본적인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미친 부분은 당연히 기업이겠죠. 여러분들 기업의 생각보다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변화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4차 산업혁명이니까 데이터화, 디지털화가 중요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인턴 그리고 데이터 관련 일들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목적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그 시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취업도 조금 더 전략적이고 본격화될 수 있겠죠. 목적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향할 방향도 보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큰 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Why라는 퀘스천입니다. 왜 기업은 변화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변화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기업은 왜 변화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인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이면 누구나 다 함께 4차 혁명 그리고 빅데이터 시절 이렇게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문과생이고 아무리 이공계열이라 하더라도 데이터 관련된 지식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던 와중에 이렇게 인턴 자리가 생겨서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기업에서는 왜 활용하려고 할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활용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우에 집중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Y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Y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기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자료는요, 사실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를 든 건데요. 실제로 우리 코트라에서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산업군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꾸며봤대요. 조사해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미래차 시장을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자동차 부분 확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비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CSR 활동으로 기업 제품 이미지 제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종 간 협업을 통한 판매 전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네요. 기타 제조업, 여러 가지 다른 제조업 분야는 어떤가요? 보니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화나 자동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 또는 기존의 유통망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추구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유통업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한 옴니 채널이요. 실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요.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하이마트가 생각이 나는데 하이마트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오프라인 채널로서 하이마트라고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옴니 마켓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채널의 전략화를 실시한 거겠죠. 반대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했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든지 다 비대면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고객들의 디지털 뱅킹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드물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은행 앱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이 공공 데이터 인턴을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핸드폰에 은행 앱 어플리케이션 하나 정도는 깔려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대면 채널로서 전환기를 맞았고 대면 채널, 즉 은행에 방문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좀 시대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행이나 항공업은 어떤가요? 좀 애석하게도 많은 여행사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특히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의 인력을 수송하던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물자를 수송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물자를 수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자 전환도 시도할 수 있었고요. 통신 및 인프라는 어떤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덕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라는 트리거 덕분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뭐든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도 5G라는 기술이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5G 배경을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 5G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5G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혹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산업군의 특징, 우리가 크게 요약을 한다면 모든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변화의 핵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혹은 구매 패턴이 온라인화 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자동화겠죠?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인력이 필요 없는 곳으로 대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군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예를 들면 제조업 분야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새로운 차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산업군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DT라는 사전적 정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DT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 기업에서 필기시험을 볼 때 이렇게 상식 질문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DT는 굉장히 큰 화두죠. 모든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꿈꾸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 전통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킨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시면서까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디지털화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구조의 개편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은 비대면 채널의 대면 채널의 비대면 채널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BM 기업가치연구소에서 벌써 2020년이 되기도 전에 2013년 정도에 이 DT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기업의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것.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DT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업의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제가 여러 기업들의 변화의 흐름이나 모습들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기업들이 과연 그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버리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왜 변화할까? 우리 Y라는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Y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즉 본질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를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나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다만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친환경차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반대로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금융 서비스 또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서 트리거가 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서 많이 욕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됐겠죠. 금융 서비스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 혁신이라는 것, DT를 통해서 기업이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모두 없앤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일들도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를 쌓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발굴해서 유의미한 가치와 그런 과정을 창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들을 좀 더 잘 취합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고 있는 거겠죠. 한국직업방송